오늘은 달러와 달러 말고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달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달러 강세가 벌어지면서 환율은 1345원 부근까지 왔는데요. 달러 강세는 증시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 3번 한다고 했고 3월에서 미뤄는 졌지만 6월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파월도 이번 해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달러가 하락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달러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좋거든요. 위아래로 크게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의 저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 발표가 있었던 날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이 되면서 증시는 상승을 하고 달러는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 달러는 상승, 증시는 흐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요. 지금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금리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높은 금리 수준임에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표로는 물가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제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이기에 금리를 낮추기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월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지표는 하락했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3월에서 6월로 미뤄지고 지금은 6월 이후가 되거나 금리의 폭이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크게 달러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긴 그렇지만 하락은 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저렴하게 물건을 수입해와서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회사들은 달러 강세가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유가 상승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가와 달러가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유가는 달러로 거래가 되고 유가가 너무 상승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어서 달러가 유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달러가 약해지면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외 지역의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원유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데 달러가 하락하는 건 미국에서는 좋은 일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달러가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 장점을 더 가질 수 있다 보기에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탈달러를 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중국은 유가를 달러로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올려놓고 위안화 가치는 하락을 시켜서 지배력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중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걱정이 더 많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수출에 유리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위안화도 크게 오르지 않고 크게 내리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달러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걱정할 구간은 아닙니다. 유가도 역시 아직 걱정할 구간은 아닌데 유가가 88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잘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 구간이 발산지역이라고 하는데 상승을 시작하는 구간이라서 잘 지켜보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달러도 따라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107, 108쯤까지 상승해 있을 수 있으니 그 구간 위로 추가적 상승이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 더 보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앞에 달러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한데 달러가 상승하면 반대로 가야 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금입니다. 달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금이 더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는 것은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 나오는 신호이기도 한데 금도 역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금이 오르면 앞으로 경기 둔화나 침체 같은 걱정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간다고 보는데 2022년 말부터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게 된 것이죠. 금이 오르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지정학적인 부분이 때문에 그런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그 외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금을 왜 적극적으로 사들였을까?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달러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가는 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적으로 금은 전고점을 넘으면서 발산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자리가 발산지역, 그리고 발산, 리테스트 자리주었고요.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차트입니다. 저는 일반 투자자가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금 투자로 떼돈 번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NUGT를 투자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금을 보고 있고 금 관련 종목 NUGT, GDX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이 구간을 매수하는 시기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증시의 방향성,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증시를 계속 해석하면서 주식을 조금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레버리지는 움직임이 커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GLD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금의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레버리지 접근이 훨씬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금의 상승 방향성이 확실히 나온 상황이면 어떠한 것도 괜찮지만, 확실한 판단이 서신다면 NUGT, GDX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는 종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시에서는 금이 상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을 옮긴다는 심리가 생긴다는 건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금의 상승을 막겠다고 달러를 주구장창 올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달러가 오르면 금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어떻게 달러에 영향을 줄지와 그것으로 인해 금의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가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